개장하고 나서 1시간 뒤엔 증시파워텐. 안녕하세요, 김호수입니다. 개장하고 나서 1시간 뒤에 여러분들의 가슴을 들썩이게 하는 종목들 빠르게 릴레이로 알아보는 증시파워텐 시간입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은 상승하면서 출발했습니다. 연휴를 쉬고 왔고 미국 시장도 어제 휴장을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난주에 미국 시장에서의 영향을 좀 받고 있는 모습인데 어쨌든 부채 한도 협상이 거의 타결됐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반도체 관련 종목들도 올라가다 보니까 우리 시장에 외국인과 반도체가 컴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외국인들은 코스피에서 매수를 하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최근에 우리 시장 올해 들어서 코스피에서 무려 이 12조 원이 넘게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통계가 발표가 됐죠. 외국인들은 열심히 우리 시장을 사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동반해서 오늘도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올라가다 보니까 지수를 끌어올려주고 있는데 코스피가 1% 가까이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외국인과 이렇게 반도체가 돌아온 시장에서 우리는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반도체가 더 갈 수 있을지, 여기에 우리가 동승을 하면서 함께 수익을 얻을 수 있을지, 아니면 또 새로운 업종이나 종목 또 살펴봐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저희가 하나씩 오늘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종목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증시파워텐 그럼 오늘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텐으로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10가지 총 20개의 종목을 저희가 준비했는데요. 한 종목당 90초의 제한 시간을 가지고 빠르게 핵심만 요약해서 저희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이 종목 때마침 내가 가지고 있었는데 아니면 매수가, 목표가 알고 싶다. 어떻게 전략을 세우면 좋을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질문을 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도 좋고요. 아니면 샵 3772번 문자로 궁금한 점 보내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그런 내용 포함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종목 소개해 주실 두 분을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교보증권의 윤여민 FP와 위드금융 정태근 팀장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매주 화요일에는 환장의 조합 두 분의 환장할 만한 종목들을 가지고 소개를 해드리는데 오늘도 많이 좋은 종목 준비하셨죠? 네. 연휴에. 네, 3일 동안 고민했어요. 네, 뭘 할까? 그러니까 더 좋은 종목들 많이 가지고 오셨겠죠? 다음 주 화요일에 또 휴무다 보니까 아주 이번 주 다음 주에는 또 혼신을 쉬나요? 다해서 그렇군요. 준비했습니다. 쉬는 날만 생각하시는군요. 네. 현충일이다 보니까 예. 이번 주에 좀 좋은 종목을 더 많이 갖고 그 싶도록. 시간에 종목을 조금 더 많이 고민을 해주세요. 아셨죠?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두 분이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지 첫 번째, 10번째 종목, 10가지 종목부터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스피드 종목된 10가지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여민 FP의 픽부터 볼까요? 파크 시스템즈를 시작해서 SK스퀘어, 퓨런티어, KG 이니시스, 솔브레인 이렇게 5가지 가져오셨고 정태근 팀장의 픽은 에이펙트, 사조동아원, LG 헬로비전, 한국 맥널티, 피델릭스 이렇게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이렇게 두 분이 가지고 오신 첫 번째 10가지 종목을 공개해드렸습니다. 시청자분들 이 종목들 보셨죠? 이 종목들 가운데 내가 궁금한 점이 있다. 아니면 때마침 내가 가지고 있었는데 이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팔아야 할지 아니면 계속 끌고 가도 괜찮을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 아니면 샵 3772번 문자로 궁금한 점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부터 시작할지 윤여민 FP님의 첫 번째 종목부터 스타트 해볼까요? 네, 첫 번째 종목 지금 파크 시스템즈 좀 많은 질문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신고가 흐름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일단은 이 회사 같은 경우 좀 최근에 보게 되면 실적 관련된 부분에서 사실은 좀 1분기 좀 좋지 못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일단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한 22억 정도를 좀 기록을 하면서 컨센서스가 지금 66억이었기 때문에 거의 3분의 1 토막이 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계절성 좀 이슈도 있었습니다만 아무래도 뭐 신규 인력 채용이라든지 뭐 이제 상여금 관련된 부분들이 좀 나가면서 아무래도 일회성 비용이 좀 많이 나갔다라고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다만 좀 1분기 실적은 좀 분명히 아셨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성장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EUV 관련돼서 좀 수요가 상당히 좋고, 특히 이제 EUV 관련된 종목들 자체가 지금 상당히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주가적인 흐름은 분명히 이런 좀 트렌드를 따라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뭐 수주 잔고에 대한 부분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2분기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씩은 이제 좀 기지개를 피고 특히 이제 하반기에 좀 턴이 걸어될 것이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수주 잔고에 대한 부분도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지금 오늘 뭐 신고가 흐름을 좀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경쟁사 대비해서도 여전히 조금 이제 좀 눌려 있다는 표현이 좀 맞지 않을까, 좀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수주에 대한 모멘텀이라든지 특히 이제 이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실적의 턴어라운드를 봤을 때 좀 더 업사이드가 좀 더 있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크 시스템즈 시간 딱 맞춰서 윤여민 FP님 소개해 주셨고요. 이번에는 정태근 팀장님 어떤 종목이죠? 네, 저도 이제 반도체 쪽인데요. 에이펙트라는 종목을 첫 번째 종목으로 에이펙트.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 오늘까지도 이제 엔비디아 영향을 받게 되면서 상당히 반도체 중심의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들인데, 지금 자리에서 아시겠지만 SK 하이닉스라든지 이스페타시스 같은 종목들 접근하기 상당히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좀 우회적으로 이제 엔비디아에서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좀 내려와가지고 일단 하이닉스 쪽으로 이제 연관 있는 종목들 공략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판단에 좀 에이펙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아시겠지만은 인텔도 그렇고요, AMD도 그렇고 이제 서버용 CPU에 대해서 DDR5를 이제 DDR5 채택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 앞으로 이제 뭐 DDR4에 대한 어떤 재고 축적 이슈는 좀 사라지게 되고 이제 새로운 모멘텀으로 DDR5가 이제 부상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아시겠지만 AMD 같은 경우는 에픽 4세대 새로운 어떤 서버용 CPU를 출시를 이미 작년에 한 상황들이고, 인텔 같은 경우도 사파이어 레피즈, 에메랄드 레피즈, 그래나이트 레피즈 계속해서 이제 서버용 CPU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어떤 CPU가 출시가 되게 된다라면은 거기에 맞게 삼성전자도 그렇고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계속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들입니다. 그런데 DDR5도 그렇고요. 그 HBM DRAM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보다는 SK 하이닉스가 조금 더 이제 삼성전자보다는 좀 발빠르게 현재 좀 나서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일단은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A100에서 이제 차세 제품인 H100으로 이제 제품이 나올 예정인데 거기에 샘플 테스트를 SK 하이닉스는 이미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에이펙트가 SK 하이닉스 매출이 81%이기 때문에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에이펙트 역시 두 분이 시장의 분위기에 맞게 반도체 종목들을 하나씩 스타트로 끊어주셨고요. 자, 다음 윤여민 FP님 다음 종목은 뭔가요? 네, 두 번째 종목 SK 스퀘어 SK 좀 스퀘어.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뭐 반도체 쪽이라 보기 좀 쉽지 않죠. 이 종목 같은 경우 약간 좀 지주회사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일단 뭐 SK 하이닉스 관련된 쪽에도 좀 이슈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최근에 보게 되면 일봉상으로 보게 되면 상당히 좀 아웃퍼폼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뭐 35,000원을 좀 저점으로 해서 거의 지금 이제 46,000원대까지 꾸준히 올라온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회사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주회사다 보니까 좀 자회사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분명히 좀 관심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 회사가 되게 강력하게 지금 시행하는 것 중에 하나 바로 이제 주주 환원 정책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특히 연기금의 기관에 좀 상당히 좀 반응하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자회사들로부터 수취하는 배당 수익의 거의 한 최소 30% 정도를 지금 주주 환원에 활용하고 있다는 점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자회사를 매각한 이후에 그 성과를 제가 볼 때는 좀 주주와 쉐어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주주 환원에 대한 정책이 약간 좀 투 트랙으로 나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SK 하이닉스로부터 전년도 이제 배당 수입 같은 경우는 한 1,760억 정도가 되는데, 이 부분을 또 환원해서 또 30%를 제가 볼 때는 또 주주 환원으로 좀 돌리는 좀 그러한 좀 상황이 나온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뭐 연내 추가적으로 자사주 매입까지도 지금 매입 소가까지도 지금 하고 있는 고려한 상황이기 때문에 확실히 지주사에 대한 역할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지금 SK 하이닉스와 지금 시너지 창출에 관련된 부분들, 특히 M&A 관련돼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주주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구조를 찾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업사이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SK 스퀘어, SK 하이닉스와 연관되어 있고 또 주주 친화 정책을 잘 펼치고 있고 주가가 돌아서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고요. 다음 정태근 팀장님 어떤 종목입니까? 네, 다음은 사조 동아원이라는 사조 동아원. 종목인데요. 이건 그 밀 관련주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나사가 우주에서 이제 태평양 동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켈빈파를 포착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언급드린 이유가 뭐냐면 엘니뇨 현상을 결국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들인데 이게 결국 이제 엘니뇨 현상은 이제 고온 이런 부분을 유발을 하게 되면서 이제 그 작황과 상당히 연관성이 높은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엘니뇨 현상으로 해가지고 작황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어떤 그 뉴스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네. 일단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단기간에 임팩트 있는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천천히 반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그 따뜻한 해류가 동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서 미국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남미 쪽으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그 라이브 사이언스라는 어떤 이 매체에서는 엘니뇨 전저 현상으로 이제 분석을 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여름에 상당히 더울 거라는 그런 그 걱정을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어쨌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남미 쪽 작황이라든지 그리고 북미 쪽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얘기가 나온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미국 농무부에서 가을에 이제 그 파종을 하는 겨울밀 같은 경우는 재배 면적의 33%가 폐기가 될 전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지에서는 좀 더 심각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절반 정도가 수확이 안 될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그 미국의 어떤 딱 중간에 하시겠죠. 캔자스 주가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부정적인 어떤 밀 작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작년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겪게 되면서 네. 네. 자, 좋습니다. 사조 동아원 역시 관련해서 체크를 해봤고요. 이번에 윤여민 FB님 다음 종목 바로 갈게요. 네, 세 번째 종목 퓨런티어 한번 좀 퓨런티어.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회사 최근에 특히 이제 뭐 지지난주에 좀 이제 전고점을 좀 뚫어가는 좀 모습이 나왔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좀 지수가 좀 조정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좀 공략할 수 있는 좀 중요한 자리에 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올해 전체적으로 보게 된다고 하면 실적 자체는 좀 분명히 나아질 수 있는 좀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 전체적으로 2023년 전체를 봤을 때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63억 정도를 좀 기록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이는 지금 전년 대비 했을 때 거의 한 900% 이상 증가한 제가 볼 때 수치라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전장용 장비 수주 잔고가 좀 드라마티컬하게 좀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을 좀 제가 볼 때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는데 1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작년 1분기가 한 14억 정도 됐습니다만 올해 1분기까지 167억. 이제 수주 잔고가 거의 뭐 10배 이상 늘어났기 때문에 이 수주 잔고가 결국 이제 매출로 인식되는 부분에서 제가 볼 때 다시 한번 좀 이 실적 관련된 부분에서 좀 주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 회사가 지금 자율주행 관련된 뭐 어떤 부분과 좀 같이 결을 좀 같이 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일단 자율주행이 어떤 시장이 개화를 하게 된다고 하면 결국 이제 전장용 카메라 모듈의 어떤 탑재도 분명히 확대되지 않을까라는 좀 예상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보통 평균적으로 자율주행 관련돼서 지금 이제 카메라 탑재 개수가 2020년에는 한 지금 두 개에서 세 개 정도 됐습니다만 지금 올해는 8개 이상 됐기 때문에 이것도 좀 개수가 4배 이상 늘어난 좀 그런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좀 자율주행 카메라 시장까지 커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수혜 분명히 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퓨런티어까지 봤고요. 자, 이번에 정태근 팀장님 세 번째 종목이죠. 네. 세 번째 종목은 LG 헬로비전을 LG 준비를 헬로비전. 했습니다. 네. 네, 이제 전기차 뭐라고요? 헬로비전. 오랜만에 들어봐서. 이제 진짜 오랜만에 그죠? 들었습니다. 제 시간 가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말 네, 빨리 많은데. 하세요. 네. 그 LG전자가 이제 전기차 충전기 생산 가드 충전 솔루션 사업을 전개합니다. 이 부분은 어차피 컨퍼런스 콜에서 이미 얘기를 많이 했던 미래의 먹거리로 얘기를 많이 네, 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앞으로 이런 이슈가 계속해서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전기차 만드는 것 빼고는 아마 다 할 것 같습니다. 전장 사업 뭐 관련돼 가지고 이제 마그나와 관련돼 가지고도 이제 앞으로 이제 차체 생산 이런 것도 많이 진행할 거기 때문에 어쨌든 뭐 전장 사업을 계속 강화를 할 겁니다. L전자가 삼성전자 이제 SK 하이닉스 대비해서 주가가 좀 많이 눌려 있는 상황들인데 상대적으로 좀 부각을 좀 못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수장고도 상당히 많은데 네. 참 시장이 이럴 때 보면 보고 싶은 건 본다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상당히 소외가 돼 있다 좀 봐지는데 뭐 어쨌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좀 조금 활성화되게 된다라면은 그때
그때 가서 조금 이제 부각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LG가 이제 전기차 충전기 설치, 그 유지 관리, 운영 같은 전 과정을 이제 LG 헬로비전이 담당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LG 그룹이 전반적으로 전기차 충전 사업을 확대해 나가게 된다라면은 당연히 LG 헬로비전이 수혜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LG 헬로비전 같은 경우는 이제 전국에 1,300여 대 완속 그리고 급속 전기차 충전소를 운영을 좀 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쨌든 이 전기가 조금 이제 누설이 되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충전 속도 이런 부분들을 좀 줄이는 게 관건이라고 좀 봐집니다. 지금 주유소 대비해서 시간이 좀 많이 길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숙제일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앞에 저희가 좀 떠들어서 시간을 까먹은 그거는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LG 헬로비전까지 봤고요. 자, 다음 윤여민 FP님 다음 종목 뭐죠? 네, 저도 의외 종목일 수 있습니다. KG 이니시스 KG 좀 이니시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리오프닝 관련된 부분에서 봤을 때 좀 결제액이 좀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 성장을 좀 견인할 수 있는 하나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PG 거래액 같은 경우는 8조 원 정도로 좀 기록을 하면서 리오프닝 부분에서 봤을 때 전년 대비 한 230% 증가한 모습 좀 나온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실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약간의 좀 컨센서스가 좀 약간 하회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을 좀 세분화해서 봤을 때 PG 거래액 같은 경우가 좀 어느 정도 아웃퍼폼을 하면서 결국 제가 볼 때는 리오프닝 관련돼서 조금 수혜를 볼 수 있는 어떤 종목으로 좀 떠오르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여행 항공이라든지 아무래도 이제 배달 관련된 쪽 같은 경우는 살짝 좀 제가 볼 때 거래액이 좀 감소하는 부분들, 뭐 여행 항공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는 좀 아웃퍼폼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 시간이 좀 해결해주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여기에 더해서 지금 제가 이 회사 좀 주목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결국은 이제 이 PG 거래뿐만 아니라 좀 다른 사업도 지금 아웃퍼폼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부분이 바로 이제 렌탈이라든지 분리 승인 관련된 솔루션 쪽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일단은 이 렌탈 매출 같은 경우가 지금 상당히 드라마틱하게 늘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 2배 이상 작년 대비 2배 이상 지금 이제 성장할 것으로 보이는 부분들, 이 부분을 좀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여기에 더해서 KG 캐피탈이 인수가 되면서 이와 관련된 렌털 사업에 대한 부분 확장 좀 분명히 체크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KG 이니시스까지 종목을 소개해 주셨고요. 이번에는 정태근 팀장님 바로 갈게요. 네, 다음 종목은 이제 한국 매널티를 한국 말씀을 맥널티. 드릴 겁니다. 요거는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 요것도 이제 감기약하고요, 그리고 엘니뇨 얘기 좀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마스크를 벗게 되면서 이제 겨울이 아닌 이제 여름이 다가오는데 감기 걸리시는 환자분들이 되게 좀 많습니다. 저도 맞아요. 그 기침 휴증 때문에 아직까지도 조금 계속 신경 좀 쓰이는데, 근데 이게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마스크에서 바이러스의 어떤 접근을 막아온 상황들에서 이제는 이제 바이러스와 어떤 신체 면역 체계가 충돌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감기 환자가 아마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근데 이게 면역 체계 강화를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거쳐야 되는 부분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릴 때 뭐 저희 클 때는 아프면서 큰다는 얘기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몸에 어떤 면역 체계를 많이 좀 기르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아마 감기 걸린 거 좀 안타깝긴 하지만은 어쨌든 몸에 어떤 면역 체계 강화를 하기 위해서는 좀 불가피한 부분이라는 부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어떤 그 감기약, 품귀 현상이 좀 많이 좀 발생이 되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도 지금 거의 이틀에 한 번씩 기침약을 사 먹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제약주들 같은 경우 실적 이런 걸로 해서 단기 실적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 매널티 같은 경우도 전체 매출에서 제약 부분이 19%가 됩니다. 그래서 소화용 감기 해열 시럽제 등을 현재 판매를 하고 있는데, 커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제약 부분도 같이 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도 이렇게 에어컨 바람 때문에 기침이 날랑말랑 그렇게 하고 있는데 좀 참고 좀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엘니뇨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 여기서 어차피 얘기를 할 거라서 아까 사수 동안에서 끊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또 없기 때문에 빨리 말씀드리면 이제 그 브라질 같은 경우 커피 생산하거든요. 거기도 지금 현재 작황의 영향이 예상되기 때문에 땡. 한국 매너티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한국 매너티가 이 제약 쪽으로도 사업이 있었군요. 이거 잘 살펴봐야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윤여민 FP님의 5번째 종목이죠. 예, 4연속 땡 정말 대단합니다. 네, 5번째 종목 솔브레인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반도체 업황 관련된 부분들 지금 뭐 기대감으로 주가가 분명히 오르고 있습니다만 뭐 실적 관련된 부분은 2분기까지 좋지 못하다는 얘기는 좀 계속 나오고 있고, 특히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지금 영업이익 자체는 뭐 전분기 대비는 아웃퍼폼했습니다만 전년 동기 대비는 약간 좀 컨센서스 미스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오히려 지금 영업이익 자체는 한 490억 정도를 좀 기록을 했는데 오히려 반도체보다는 이제 화학 제품의 좀 매출이 좀 이제 증가를 하면서 좀 실적을 견인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 쪽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주요 고객사가 감산을 한다던가 뭐 라인 구조조정을 좀 단행을 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어떤 매출의 영업이익 자체는 좀 컨센서스를 하회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화학 제품 아까 말씀드렸던 화학 제품 같은 경우가 좀 아폭했다라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최근에 보게 되면 원가 경쟁력이 있어서만큼은 좀 이 매출에 관련된 부분과 좀 별개로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영업이익률 자체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더해서 지금 이제 하반기부터 신규 라인 양상이 좀 어느 정도 좀 예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디스플레이를 좀 중심으로 해서 제가 볼 때는 수요 감소가 조금은 해소될 수 있는 좀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대부분 반도체 섹터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2분기를 좀 저점으로 해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터닝어라운드 될 것이다. 그와 관련돼서 주가는 좀 미리 좀 먼저 반응할 것이라는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주가에 제가 볼 때 조정 자체는 좀 충분히 반영이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는 좀 업사이드에 대한 부분을 좀 체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솔브레인 이제는 상승으로 좀 전환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정태근 팀장님 5번째 네. 종목인데 유튜브에서 박하님이 정태근 팀장님 감기 조심하세요 라고 인사를 주셨네요. 자, 다음 종목이요. 네, 조심해야 되는데 이미 걸렸습니다. 5번째 종목은 피델릭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것도 이제 반도체 관련 종목이라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이제 중국에서 미국 마이크론에 대해서 또 제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국 상무부에서 또 강력하게 또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이 소식이 나오고 난 다음에 또 중국 일방적으로 한국과 반도체 협력을 한다라는 또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관련돼 가지고는 계속해서 잡음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한국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좀 봐지는 상황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과의 어떤 이런 이슈가 있다 보니까 또 그와 관련된 종목들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피델릭스 외에도 뭐 러셀이란지 서플러스 글로벌이란지 이런 종목들이 또 대안에도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중에서 피델릭스가 거의 대장으로 움직이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도 22%까지 현재 급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제가 정말 죄송한데 종목이 이름 기억이 안 나요. 이런 패턴에서 계속 상승이 나온 종목이 지난주 그 양자 컴퓨터 관련돼 가지고 나온 종목이 분명히 있거든요. 조금 더 쉬는 시간에 혹시 제가 확인하면 좀 말씀드릴게요. 찾아주세요. 네네. 그래가지고 이 종목은 이제 중국 반도체 관련돼 가지고 수혜가 되는 종목으로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 종목인데 이 회사가 중국의 반도체 회사죠. SMIC 이쪽 회사와 이제 플래시 메모리 부분 관련돼 가지고 전략적 제휴를 현재 맺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하고 이제 미국이 반도체 어떤 그 트러블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그 속에서 참 시장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대안을 또 찾았고 그 대안이 피델릭스라는 종목으로 이제 강력하게 분출하고 있는 상황인데 추후의 흐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아마 네. 더 갈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김없이 올땡 맞췄고 피델릭스까지 10가지 종목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방송 내용은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려주셔야 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소개해드린 10가지 혹시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고요. 시장의 상황까지 체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업앤다운 이은주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그리고 미 증시가 모두 공교롭게도 같은 날 휴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나온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이 미 증시에는 어떻게 반영이 될지 오늘 밤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전반적인 지수보다는 어떤 업종이 올라가는지에 대한 기대감이 현재는 더 큰 시장 상황인 것 같습니다. 먼저 출발한 우리 증시는 일단 양대 지수 모두 빨간불 켜내면서 상승 출발에 성공해냈는데요. 코스피가 0.9% 오른 2,582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0.5% 오른 847선에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시장은 반도체 관련주들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업종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슈들 하나하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반도체주들의 움직임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발 훈풍에 나란히 신고가를 오늘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제한과 또 중국의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의 제재로 양측 간의 반도체 전쟁이 본격화된 가운데서 오늘도 우리 증시에서 반도체 관련주들의 흐름은 좋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나란히 52주 신고가를 경신해 나가고 있는데 3일 연속으로 강한 상승이 나오자 관련주들도 일제히 상승 흐름을 이어가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관련주들의 동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피델릭스가 오늘 22%로 강한 상승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현재 1,900원대 거래가 되고 있고요. IA도 그리고 오픈에지 테크놀로지도 모두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또 미래반도체와 윈텍 같은 경우도 장 초반에는 보다 강한 상승을 보여주다가 지금은 조금은 눌려가는 모습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론 관련주들의 움직임도 있습니다. 사실 반도체 관련주들로도 엮일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오늘 오전에 전해진 소식에 의하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역에 최대 규모의 드론 공격을 이어갔다라고 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연 이틀 동안 100기 이상의 드론과 미사일 공격을 퍼부으면서 대규모 공습을 이어갔다라는 소식이 해외에서 전해졌고요. 국내 드론과 관련된 소식을 확인해 보자면 6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 동안 대규모 드론봇 페스티벌이 개최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드론과 관련해서 엮이는 테마주들이 있지만 아무래도 반도체 쪽에서의 수급이 동시에 붙어주면서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오늘 장에서는 더욱 부각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관련주들의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이시언 시스템 오늘 상한가로 직행을 했습니다. 현재 5,540원 선에 거래되고 있고요. PC 디렉트도 20%, 매커스가 12.75%로 모두 강한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온테크도 3% 정도 오른 3,535원 선 현재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슈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료기기 관련주들, 개별주들의 움직임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큐렉소가 FDA의 티미니 의료기기를 승인받았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 외에도 현재 전 세계 의료기기의 공급이 차질을 빚고 있다라는 의료업계 목소리도 전해진 바가 있습니다. 특히 희소나 필수 의료기기의 국산화와 공급 확대가 정말 중요한 시기라고 하는데요. 현재 여러 가지 의료기기와 관련된 수익과 수출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로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도 함께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의료기기 관련주들의 개별 종목들의 움직임은 어떠할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메디팜이 오늘 11% 오른 600원대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오팩트가 6%, 딥노이드와 셀바스 헬스케어까지도 현재 상승 흐름은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업앤다운 이은주였습니다. 자, 스피드 종목 10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10가지 종목을 소개해드렸는데 10가지를 더 준비했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저희에게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 아니면 샵 3772번 문자로 언제든지 질문을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자세하게 그 내용 포함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어떤 종목 10가지가 추가로 준비되어 있을까요? 바로 10가지 종목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스피드 종목 10 두 번째 10가지 종목입니다. 유념인 FP의 픽부터 소개해드리면요. 성일하이텍과 SFA 반도체, 이오테크닉스,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한국카본 이렇게 5가지 더 가져오셨고요. 정태근 팀장의 픽은 클라우드웨어, 코스메카 코리아, 광전자, 이오플로우, C큐브 이렇게 10가지가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분들은 이 10가지 종목 가운데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지 지금 바로 질문 주세요. 자, 이렇게 10가지 종목을 두 분이 더 가지고 오셨습니다. 시청자분들, 이 종목들 가운데, 이 리스트에 있는 종목들 가운데 내가 더 궁금한 점이 있다.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데 이거 더 가져가야 될지, 아니면 팔아야 될지, 뭐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이나 샵 3772번으로 질문을 주시면 두 분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실 겁니다.
자, 그럼 또 계속해서 릴레이를 이어가 봐야 되겠는데 역시나 저희가 예상했던 대로 정태근 팀장님은 올땡, 그리고 윤여민 FP는 노땡. 예, 한 번도 땡을 받은 적이 없어요, 두 분이. 사실 정말 컨셉 확실하십니다. 자, 윤여민 FP님 다음 종목 바로 갈게요. 네, 6번째 종목 성일하이텍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일하이텍. 네, 2차전지 쪽 관련된 쪽에서 좀 폐배터리 관련 종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1분기 실적 좀 어느 정도 선방했고 제가 볼 때는 좀 기대치에 부합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메탈가가 좀 하락된 부분은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 니켈이라든지 뭐 리튬 쪽의 회수율 개선이 좀 되면서 이 부분이 좀 상쇄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일단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17% 정도 증가를 하면서 117억 정도 기록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특히 NC솔루션이 좀 하고 있는 GM텍 같은 경우가 좀 실적에 연결 편입되면서 제가 볼 때 실적이 상당히 긍정적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볼 땐 2분기도 제가 볼 땐 그렇게 실적 자체는 좋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회사가 지금 현재 좀 상당히 신경 쓰는 것 자체가 바로 이제 증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좀 캐파 확장이 좀 상당히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구미 3공장이 제가 볼 때는 첫 번째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더해서 지금 이제 미국 쪽에서 지금 공장에 관련된 부분들이 집중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 캐파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집중해봐야 되는 어떤 시점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IRA 관련된 부분들, 뭐 제가 볼 땐 보조금 자체는 삭감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이와 관련돼서 분명히 이제 이 선두 업체에게 좀 더 이런 제가 볼 때는 세액 공제라든지 이런 좀 혜택이 분명히 주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에 분명히 수혜도 예상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결국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최근에 2차전지 상당히 좀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 조정이 좀 심하게 나오고 있습니다만 선두 업체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성일하이텍 6번째 종목으로 소개해 주셨고요. 이번에 정태근 팀장님은 어떤 종목이죠? 네, 6번째 종목은 이제 클라우드 에어라는 클라우드에어. 네,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일단은 이제 그 탄소 중립과 관련된 이슈가 좀 계속 최근에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 종목도 조용하다가 지난주 수요일부터 좀 들썩이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제 제1회 기후 산업 국제 박람회에 참석을 한 자리에서 인터뷰 내용이 좀 부각이 됐습니다. 이제 2050년까지 탄소 중립 달성이 가능하다라는 언급을 하게 되면서 앞으로 화석 연료를 줄이고 뭐 수소 등 재생에너지 활용을 늘리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전 정부에서 그린 뉴딜에 대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연속성에서 계속 뭐 진행이 된다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어찌 보면은 뭐 정부 관계자들은 계속 뭐 지속적인 뭐 똑같은 코멘트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계속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제 그 탄소 이제 포집이라든지 저장과 관련돼 가지고 CCS라고 하죠. 이쪽 관련돼서 어떤 사업을 이제 진행하는 것도 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 첫 번째 프로젝트가 좀 진행이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6월 1일부터 이제 동해가스전을 활용해서 이산화탄소 포집 저장 관련된 실정 사업에 대해서 예타 신청을 이제 진행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제 2조 이상의 자금이 투입이 되게 되면서 이 CCS 이산화탄소 포집 저장의 어떤 실증 사업이 첫 대규모 실증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들 통해서 아마 또 다시 한번 탄소 중립 관련돼 가지고 관련된 종목들이 또 들썩이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되고요. 2025년도에 뭐 출발이 된다라고 하는데, 원래 주가라는 것들이 뭐 이 시기와 상관없이 땡. 항상 움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죠. 주가는 움직이죠. 알겠습니다. 클라우드 에어까지 봤고요. 자, 이번에 윤여민 FP님의 다음 종목은 뭐죠? 네, 7번째 종목 SFA 반도체 좀 말씀을 좀 반도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회사 같은 경우 1분기 좀 적자를 좀 기록했던 부분들, 좀 적자를 좀 기록을 했는데, 네. 일단은 좀 추정치에는 분명히 부합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적자의 폭 자체는 그렇게 심하진 않았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모바일 수요는 분명히 좀 더딘 제가 볼 때는 좀 측면이 있습니다만, PC라든지 서버용 수요가 제가 볼 때는 좀 어느 정도 본격화되는 부분들, 뭐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결국 이제 적자의 폭이 나왔다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저는 지금 1분기를 좀 저점으로 해서 2분기는 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여전히 제가 볼 때는 뭐 모바일 수요는 좀 좋지 못하다. 다만 앞에서 말씀드렸던 뭐 PC나 서버용 같은 경우는 좀 점진적으로 좀 수요가 좀 회복되지 않을까라는 좀 예상을 하고 있다는 점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러한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특히 이제 필리핀에 좀 공장이 있기 때문에 필리핀 공장의 가동률도 체크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 2분기 이후로 좀 가동률 자체는 좀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1분기가 저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 주가도 이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거의 역사적 밴드의 좀 하단 수준에 좀 위치하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주봉상을 보더라도 거의 주가 자체는 뭐 반등의 기미가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주가는 이미나 많은 것을 좀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PC라든지 서버형 관련된 부분들이 다시 한번 수요가 올라올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저는 충분히 좀 봐도 될 수 있는 좀 종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SFA 반도체 지금 또 저점이다라는 판단 해주셨고 다음은 정태근 팀장님 어떤 네. 종목이죠? 다음 종목은 이제 코스메카 코리아입니다. 코리아. 일단은 뭐 네이버 최근에 네이버 이제 중국에서 이제 통제를 하고 그다음에 또 한국 가수가 이제 공연 취소되는 그런 상황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조금 이제 중국에서 조금 약간의 견제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4월 달인가요? 중국하고 이제 한국이 외교부 설전이 있었지만 그것도 이제 뭐 지나가 버린 상황들이고 그리고 이제 뭐 한국 가수의 공연을 취소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델릭스에서 말씀드렸듯이 중국이 이제 마이크론을 제재를 하고 그러면서 APEC 통상장관 회의를 하고 난 이후에 한국과 반도체 공급망 영역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데 동의했다라고 일방도 발표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양면 전략이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쨌든 시장에서 반도체 쪽으로 쏠림 현상이 강하게 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화장품 관련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시간을 두고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소외 현상만 좀 해소가 된다라면은 보조된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는 1분기 영업이익이 92억 정도 기록을 하게 되면서 아시겠지만 전년 대비 1,400% 성장을 했습니다. 중국 법인은 여전히 적자입니다. 그러나 한국과 미국의 어떤 법인의 어떤 큰 폭의 성장 때문에 이런 그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는데 뭐 중국 쪽 같은 경우도 이제 식약처에서 중국 그 수출 절차를 간소화하는 이 중국 감독 관리국가 협의가 진행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뭐 중국 내에서 사업 환경도 괜찮아질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본다라면은 이제 잘 되고 있는 한국 그리고 미국에 이어서 중국까지 흑자 전환되게 된다라면은 실적 성장세는 계속 지속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는 뭐 추가적으로 보조된다라는 말씀드릴 수 있고 조정은 매수계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코스메카 코리아 조정 받을 때 좀 매수해보자 의견 주셨고 이번에 윤현우 대표님 네, 8번째 종목 이오테크닉스 한번 좀 이오테크닉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조금씩은 이제 기지개를 펴고 있는 모습, 아무래도 이제 AI 관련된 쪽에서 약간의 좀 제가 볼 때 연결고리가 좀 있다 보니까 그래도 무거운 종목이긴 합니다만 조금 움직이는 모습이 나온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 좀 2분기, 그다음에 좀 하반기 또 내년을 봐야 되는 뭐 거의 반도체는 거의 비슷한 좀 사이클로 간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일단 2분기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영업이익 좀 184억 정도를 좀 전망을 하면서 제가 볼 때 좀 계절적인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수요에 대한 부분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일단은 이 장비 수요와 관련된 부분들이 좀 주목해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어떻게 보면 전공정에서 이제 전공정 장비도 분명히 좀 수요가 좋겠습니다만 후공정 장비죠. 지금 마커에 대해서 좀 수요가 좀 계속적 영향을 좀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제가 볼 때는 실적 개선세를 좀 분명히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통산 봤을 때 좀 오사트 관련된 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좀 3분기 관련돼서 제가 볼 때는 좀 실적이 좀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2분기부터는 조금 주가가 움직인다 뭐 이런 측면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지금 칩셋 구조 관련돼서 지금 DDR5 관련된 쪽 지금 이제 인텔에서 램프업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하반기에 출시가 되면 제가 볼 때는 자연스럽게 내년에 대한 실적이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부분도 제가 볼 때 충분히 체크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도 모아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오테크닉스 역시 모아갈 수 있는 자리다라는 의견으로 설명을 해주셨고 이번에 정태근 팀장님 다음 종목은 뭐죠? 네, 다음 종목은 광전자라는 광전자. 종목을 준비를 했는데 오늘 주가는 참 광스럽습니다. 이미 24% 떠가지고요. 네. 이게 뜰 자리를 생각을 하고 준비를 했는데 너무 빨리 떠버려서 조금 아쉽습니다. 일단은 지금 엔비디아 관련 종목들이 오늘까지 시장에 전반적인 영향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주고 네. 있는데
이게 이제 엔비디아 이슈가 조금 이제 조금 이제 선반이 되게 된다라면은 이제 엔비디아를 바라보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런 관련된 종목들을 봐야 되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삼성전 쪽을 보게 되면 전력 반도체나 차량용 반도체를 좀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가 최근에 그 전력 반도체 TF를 신설을 하게 되면서 전력 반도체뿐만 아니라 차량용 반도체도 현재 강화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제 그 8인치 실리콘 카바이드, 갈륨 나이트라이드 공정 개발을 위해서 설비 투자를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지금 국내 최초로 실리콘 카바이드 웨이퍼 생산뿐만 아니라 전력 반도체 설계 제조까지 이어지는 밸류체인을 이제 구축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삼성도 그렇고 SK도 그렇고 현재 그 전력 반도체라든지 차량 전력 반도체 쪽을 이제 미래 먹거리로 이제 선정을 한 상황이고 현재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 실리콘 카바이드 전력 반도체 같은 경우 이제 테슬라가 2018년도에 처음으로 모델 3에 적용을 했는데 이제는 20개 정도의 자동차 회사도 채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이 시장을 공략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죠. 그래서 아마 이런 이슈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광전자가 최근에 주가가 좀 강한 것이 아닌가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또 이 전력 반도체와 관련돼 가지고 국제 과제를 좀 진행했던 이력이 있다 보니까 좀 강세를 보이는데 네. 아쉽습니다. 네, 좋습니다. 전력 반도체 관련 광전자 오늘 좀 갭이 떴는데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윤여민 FP님 종목 뭐죠? 네, 올땡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러 그렇습니다. 네. 그죠? 9번째 종목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스 한번 좀 롯데 말씀을 에너지 좀 머티리얼스.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2분기 관련된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실적으로 좀 이제 아무래도 좀 시선을 돌려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뭐 주요 고객사들의 좀 가동률이 좀 이제 2분기부터 회복되지 않을까라는 좀 예상을 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제가 볼 때는 모바일에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 1분기를 좀 저점을 해서 2분기에 좀 어느 정도 가동률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판매량에 대한 부분들이 2분기부터 조금은 좀 회복세를 보이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구리 가격에 대한 어떤 레깅 효과가 좀 2분기부터는 조금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기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1분기가 과연 저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일단은 2분기 실적을 보게 된다고 하면 영업이익 자체는 뭐 한 140억 정도가 좀 기록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네. 일단 뭐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뭐 마이너스 한 40% 정도 좀 기록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만 전분기 대비해서는 100% 이상 좀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어쨌든 점차적으로 좀 실적에 대한 개선은 분명히 좀 체크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의 앵무새처럼 말씀을 드리는데 2분기부터 실적에 대한 부분이 회복세를 좀 보이고 하반기부터 좀 터닝을 한다는 그런 모습이 좀 이 종목도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말레이시아 쪽 같은 경우가 3공장, 4공장에 관련돼서 좀 램프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조금 기대가 돼본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결국 이 회사 또 롯데그룹에 대한 어떤 분명히 시너지 효과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고객에 좀 다변화되는 부분들 여기에 또 계열사 시너지까지 확인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윤여민 FP는 전반적으로 하반기에 시장이 좋을 거다라고 예상하시는 것 같아요. 자, 다음 이어가겠습니다. 정태근 네. 부장님. 다음 종목은 이오 플로우고요. 이오 플로우. 그리고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고 말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력 반도체 그 조금 전에 그 피델릭스 말씀드렸잖아요. 말씀드린 게 지금 상한가 들어갔거든요. 네. 들어가서 제가 우회적으로 서플러스 글로벌하고 러셀을 말씀드렸는데 일적도 좀 반응이 나오니까 좀 참고를 하시라는 말씀 좀 드릴게요. 이오 플로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최근에 피수 M&A 이슈가 있죠. 그래가지고 지난주 금요일 날 장중 기준으로 이제 16%까지 상승이 나왔었는데 단순히 피수 이슈라면은 뭐 지난주 금요일 이슈가 충분히 반영이 됐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M&A 이슈 같은 게 단기 모멘텀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뉴스가 노출되게 되면 그걸로 이제 뉴스 소진해서 주가가 상승이 멈춘 경우가 많은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M&A 이후에 공개 매수를 통해서 자진 상패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개 매수가가 어느 정도 나올지를 보고 판단을 하셔도 무방하다고 봐져요. 지금 오늘 2.2%가량 조정이 나온 상황인데 이렇게 된다면 조금 더 싸게 살 수가 있고 그리고 최소한 3만 원 이상의 공개 매수가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이 공개 매수를 진행하게 되면 주가 반응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오스템 임플란트가 충분히 보여줬다라고 좀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어쨌든 기회는 남았다라고 좀 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아직까지는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에 9번째 종목은 이오플로라는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한번 잘 보시고요. 일단은 공개 매수 응모율이 중요한데 어쨌든 이제 공개 매수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공개 매수 가격에서 주가가 단기 급등하는 현상이 상당히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응모율은 상당히 높을 거라고 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개 매수는 충분히 성공 가능성이 있다는 봐지고 단지
가격이 문제라는 거죠. 땡. 네. 그렇습니다. 가격이 문제다. 이오플로우까지 체크를 받고요. 이번에 윤여민 FB님의 마지막 종목 바로 갈게요. 네, 이제 조선 섹터에서 나갈 것 같습니다. 한국 카본 좀 말씀을 한국 카본.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 일단 이 회사 뭐 실적 관련된 부분에서 올해, 내년 계속해서 지금 최고 실적을 경신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영업이익 한 609억 정도가 좀 예상이 되면서 지난해보다 영업이익 145% 정도 급증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특히 이제 매출 같은 경우 한 5,200억 정도가 기록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2020년에 기록했던 사상 최고 매출을 경신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이제 2024년이죠. 내년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 871억 정도가 좀 예상이 되면서 계속해서 지금 신고가 매출을 좀 어떻게 보면 계속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이제 제가 볼 때는 하나오션으로 좀 사명이 개명됐죠. 지금 하나오션의 지금 사상 최대 매출이 좀 어느 정도 제가 볼 때는 좀 이 매출에 좀 기여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LNG 본행성 관련된 좀 이연에 대한 부분도 있고 좀 쏠림에 대한 부분, 집중적인 어떤 그런 제가 볼 때는 수요가 지금 몰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회사는 그런 부분을 좀 전폭적으로 좀 받아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기에 또 신조선가가 좀 상승하면서 조선업도 제가 볼 때는 다시 한번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이 회사가 최근에 좀 여러 가지 좀 안전사고가 좀 나오면서 좀 주가에 좀 이러한 좀 악영향을 좀 끼쳤는데 국민연금이 지금 이제 주주권 행사 권리를 위해서 좀 어떻게 보면은 지분을 좀 늘렸습니다. 결국 이제 어떻게 보면 일반 주주로서 지금 바꾸면서 결국은 이제 이 관리를 좀 하겠다라는 좀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악재를 좀 많이 반영한 좀 주가의 흐름이 나오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 종목에 대한 관심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한국 카본까지 마지막 종목 소개해 주셨고요. 자, 이번엔 정태근 팀장님의 마지막 종목은 네. 뭔가요? 마지막 종목은 C큐브를 C큐브. 준비를 했습니다. 결국 마지막은 이제 테슬라 관련주로 준비를 좀 했는데 테슬라가 이제 시장을 이제 선점해야 되는 상황들 속에서 새로운 전기차도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완성차 같은 경우도 전기차를 상당히 좀 강화 좀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가격을 좀 낮추게 되면서 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이 좀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반값 전기차 얘기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반값 전기차를 결국 하기 위해서는 이제 비용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가격 차별화를 위해서 배터리 내재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3원계를 LFP 배터리를 쓴다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네오디듐에서 이제 히토리 같은 경우도 이제 네오디듐에서 이제 페라이트 쪽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페라이트가 어쨌든 이 네오디듐 대비해서 전자의 힘은 조금 약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가격이 좀 싸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가 모델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어차피 뭐 상용차 같은 경우, 내연기관차 같은 경우도 고급차, 고급 트림이 있는 반면에 저가 트림이 있는 것처럼 전기차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갈 수 있다고 봅니다. 뭐 미국이라든지 중국같이 대륙이 크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고가 트림, 3원계 배터리를 써야 되겠지만 뭐 우리나라라든지 유럽 같은 경우 따닥따닥 붙어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LFP 배터리라든지 그리고 또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페라이트 사용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봅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테슬라가 페라이트 사용한다 안 한다 이게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페라이트를 사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집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가격 문제. 네. 다른 업체들에 비해서 가격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뭐 C큐브 같은 종목들 계속 땡.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역시 올땡, 열땡을 받으셨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이 모든 종목을 다 소개해 주셨습니다. 10개. 저희가 20가지 종목이나 소개를 해드렸는데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두 분이 이 많은 종목들 중에 탑픽을 골라주시고 가격 전략까지 잡아주시고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윤여민 FP님 어떤 종목? 네, 좀 마지막에 좀 말씀드렸던 한국 카본 좀 한국 카본.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제가 볼 때는 눌려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네. 충분히 현재가에서 매수가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15,000원, 손절가는 9,0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한국 카본 조선 쪽에 종목을 하나 주셨고요. 이번에 정태근 팀장님은요? 네, 저는 탑픽으로 C큐브 말씀을 드리도록 C큐브.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매수가, 가격 전략을 좀 말씀드리면 매수가 같은 경우는 8,600원에서 8,900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 밴드보다 낮기 때문에 충분히 저가 매수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목표가는 일단 1,500원이고 손절가는 8,1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테슬라 관련 종목으로 살펴보자. 한국 카본 C큐브 이렇게 탑픽을 골라드렸으니까 시청자분들도 이 두 종목 오늘 잘 한번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두 분 다음 주에는 휴일이네요. 그죠? 다다음 주에 더 좋은 종목 하루 쉬시니까 더 많이 가지고 오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자분들도 기대하실 겁니다. 오늘 고생하셨고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증시 파워텐 저희가 준비한 종목은 여기까지 소개해드리겠고요. 저희는 내일 더 좋은 종목들 많이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10시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